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S&P 500이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 속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상태인데 예상대로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상했듯 이제 중요한 건 실적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에 대한 시장 반응입니다. 만약 내일과 모레 하락이 이어지더라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며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몽고디비,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종목들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의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어닝콜을 듣지 않아도 거의 모든 AI 관련 기업의 실적만 보더라도 AI 수요는 여전히 막강하며 엔비디아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해도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일 뿐이니 우리는 지켜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시장 방향성을 살펴보며 주식 비중과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5분 차트를 보면 하루 종일 매도세와 매수세가 맞붙으며 결국 우상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신하며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니고 오히려 즐기면 되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날에도 은퇴 계좌에는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는 게 결국 정답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하락분을 되돌리는 과정이 아직 덜 진행된 듯하지만 여전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차트 패턴에 맞춰 매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윙 트레이딩 기회는 여전히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시고 차트 패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러셀 지수도 오늘 상승하며 지난주 금요일에 돌파 구간을 지지했고 이제 전고점 돌파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특정 종목만 오르는 장세가 아니라 금리 기대감과 함께 시장 전반이 균형 있게 상승하는 흐름이어서 매우 건강한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상승했지만 단기 추세는 지난주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당분간 횡보가 예상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모아가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금요일 강한 돌파 이후 일부 되돌림이 있었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여전히 매수 우위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근간이 되는 기술인 이더리움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시장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리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지수는 공포심리일 때만 의미 있을 뿐 지금은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만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8월 27일 현재 시장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추세는 결국 이번 주 금요일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시장 반응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방향성을 좌우하겠지만 그 반응이 상승이든 조정이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전히 AI 관련 주식들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이스를 형성 중일 뿐 하락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 비중을 유지하면서 추가 매수를 노리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지금은 2023년 8월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며 여전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바뀔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락장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주도주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이 왕, AI의 왕,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며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던스 역시 긍정적인 편이고 결국 내일 이후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약간의 하락세가 있지만 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에서 30% 이상 급락하지 않는 한 지금의 하락은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흐름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 초기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고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히려 하락 시 매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간 차트 기준으로도 실적 발표 이후 마이너스 10% 이상 밀리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베이스 형성 구간으로 보고 장기 투자자는 조금씩 모아가고 모멘텀 투자자는 쉬어갈 때 쉬어가며 돌파 시점에 매수 포인트를 기다리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하락했지만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단기 추세는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이므로 지금은 쉬어가는 국면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 차트 기준으로도 중기 상승 흐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다소 하락했지만 367달러 돌파 전까지는 추세 변화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돌파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보유자만 유지하고 신규 진입은 신중히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베이스를 형성하고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는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고 모멘텀 투자자는 베이스 형성이 마무리되길 기다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AI 에너지 리더 지 버너브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며 상승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로켓랩은 오늘 하락하며 월요일 상승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항공 물류 리더답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사이버보안 리더 클라우드페어는 최근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배열을 형성하면서 마무리한 모습이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리더 레딧은 실적 돌파 후 큰 상승을 보였으나 현재는 되돌림과 함께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21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고 실적 돌파 날의 저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으며 구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이클 흐름을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는 18주차에 접어들었고 정고점 탈환 후 10주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S&P 500은 신고점을 갱신했지만 나스닥은 아직 정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섹터 로테이션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소외됐던 종목들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시장 전반에 자금이 고르게 퍼지고 있는 건강한 장세입니다. 다만 팔란티어, 엔비디아, 로빈후드 같은 주도주들이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단기 상승 추세가 완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휴가 시즌이라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이런 쉬어감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거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알고리즘 기반으로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매수 신호를 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차트 구조가 유지되는 한 보유의 관점을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반응으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소 2030년까지 유지되는 AI 투자 사이클과 전력 수요 증가를 생각하면 2025년인 지금은 여전히 AI 사이클의 초기 단계로 보이며 엔비디아는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기 계좌와 장기 계좌를 분리해 장기 계좌는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묻어두고 단기 계좌는 모멘텀을 활용해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향후 10년 동안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드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